유사시 주한미군을 빼겠다. 라카메라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부임하는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의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내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나토 연합과 같은 아시아판 군사 동맹체를 만들겠다는 바이든 정부 구상과 겹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가치와 이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1945년 한반도가 해방되면서 들어왔습니다. 1948년 8월 15일까지는 신탁통치 주체로서 점령군이라 불리고 이 기간에 미국은 일제강점기 부역자를 등용시키고 주체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질서를 잡을 선각자들의 노력을 배척하고 극심한 식량난에 민심이 악화하고 친일 부역자 등용에 대한 반발을 공산당의 책략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념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살되고 투옥되고 다쳤습니다. 미 군정 때 공산당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단지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소연하고 일제 부역자를 등용한 일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6.25 때 미군 전사자보다 더 많은 우리 국민을 미국은 공산당이란 이유로 죽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100만이 넘는 시민을 죽였고 일본에서는 획일화된 정치 구도를 타파한다며 공산당이란 정당을 창설시킨 미국이 한국에선 신탁통치라는 이유로 북쪽에는 이념이 다른 공산당 정권이 만들어지게 하고 남쪽에선 필리핀과 반대로 친일 부역자를 앞세워 좌우 이념 대립 구도를 정점에 세우려 했고 친일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민족이란 구심점을 없애려 했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민족전쟁이 있었고 1953년 방위조약에 근거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민족전쟁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미군 주둔과 조약 체결을 원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도 그것이었고 미국 행정부가 상원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휴전 비준을 요청한 이유도 같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념 갈등은 필요하지만 전쟁은 억제해야 하고 필리핀이 중심이 되었던 미군 활동을 일본과 나누어 병행하려 했던 미국엔 일본이 침탈로부터 안정되어야 했고 그 교두보로 반쪽의 남한이 필요했습니다. 한반도를 분단시키지 않으면 중국, 러시아와 직접 맞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분단시키면 북한에 만들어질 힘없는 공산정권 하나만 상대하면 되었습니다. 중국도 영국도 소련도 같은 이유로 처음엔 반대했지만 신탁통치를 주장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민국은 미국에 전혀 쓸모없는 돈만 잡아먹는 독재국가였고 엄청난 원조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국가, 일본에 조선을 넘기며 했던 당시 미국 대통령 플랭클린의 말처럼 나라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기회를 보아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었고 한국을 일본 관리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미국 의견에 일본은 최근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방위백서엔 언제나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미국이 방위해야 할 나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름을 올린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1979년 1월 1일 역사적인 미중수교가 이루어지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미 카터는 박정희 정권의 인권유린과 독재를 이유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당시 지미 카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인륜적인 정권을 지켜주기 위해 고귀한 미군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할 만큼 한국을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시각에 서서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어서고 올림픽을 치를 만큼 나라의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각엔 차이가 없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강타하자 미국이 한국에 한 첫 조치가
통화스와프 체결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를 살펴보면 미국 대응이 전혀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일어서려는 신흥 경제국가였던 한국이란 동맹국을 돕기는커녕 이익을 볼 아주 좋은 기회라 여기며 미국은 기업이나 부동산에서 이삭죽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가 그러하듯 적어도 회복하는데 십수년은 걸릴 거라 예상했지만 한국은 단시간에 극복한 것을 넘어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면서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남북전쟁의 위기가 우리 국민만 모른 채 한번 지나가고 중국과 대립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시작합니다.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한 미중 대립은 일본의 교묘한 수작에 미국이 적당히 호응하면서 군사대결로 확대되고 코로나로 인한 격한 감정 대립까지 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의 분쟁 지역에 참여할 역외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협정 개정과 별도의 협정을 통해 미국이 관여하는 분쟁 지역에 국군도 무조건 참여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미국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다시피 미국의 자원 소모만 끝없이 강요하던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군사 경제에서 지지 발언만 해주어도 큰 도움이 되는 나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북미회담을 주도하면서 그런 재주가 있었네 정도의 쓸모있는 나라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방위비 협상을 비판하고 한국을 존중하라는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치권이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이 변하게 된 것이죠.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미국의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독도훈련을 미국이 문제 삼자 청와대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미국은 당황했고 지소미 아파기 카드를 내민 한국에 이전의 방식으로 한국을 움직일 수 없다는 대한민국이 지닌 현재의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힘을 쓰지 못했고 6개월 뒤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이 조율할 틈도 없이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었지만 아직 한미 간의 현안은 많고 주권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전작권도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백신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하반기에 2차 검증 훈련이 이루어지고 내년 3월 정도에 3차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임기 내의 반환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할 폴 라카메라가 말한 주한미군은 유사시에 한국을 떠나 역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발언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에 통보하면 되는 그런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을 벗어나는 주된 이유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한반도를 벗어나면 주한미군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이란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군사적으로 중국과 마주보는 위치에 서게 하려고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란 나라에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여야 만찬회동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바이든을 까버렸고 계속 까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만류했습니다. 이런 것이 외교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발언을 하도록 놓아두면 미국이 보기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참 실소가 나옵니다. 현 정부를 우대한 미국 대통령이 욕을 해줘야 할 만큼 마음에 안 든 것이지요. 그럼 이들이 말하는 한미동맹이나 혈맹 미국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